최근에 제가 장제원 의원의 글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최근에 장제원, 홍준표, 최명진 뭐 이 정도? 이 정도 말고는 그래도 좀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조혜진? 이 정도? 근데 조혜진은 좀 약하고, 그래도 김종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김종인의 작용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정치인, 홍준표, 장제원, 최명진.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는 장제원 의원의 글쎄요, 발언이라고 할까요? 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어제 올린 글이에요. 요즘 장제원 의원이 정말 완전히 오른쪽에 딱 붙어갖고 좌경화되는 미래통합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면서 김종인 체제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아주 그냥 비유가 찰집니다. 히딩크 감독은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 설기현을 키워냈고 홍명보를 재발견했고 안정환을 재기시켰습니다. 히딩크는 자신의 축구를 이들을 통해 펼쳤고 이기는 한국 축구를 만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는 감독만 보이고 대선을 뛸 선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까지 출마하는 전당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차기 대선 주자들까지 출마를 하는 전당대회를 연다. 그렇게 이슈몰이를 하고 국민들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사실 뭐니 해도 당이 잘 되려면, 당이 가장 잘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대선 주자입니다. 대선 주자, 대선 후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잘 아는 민주당은 차기 대선 후보까지 출마를 하게 해서 전당대회를 연다. 곧 유력 대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다면 이낙연 대 김종인의 모습만 언론을 통해서 조명될 것입니다. 떠날 사람과 남을 사람이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판만 깔아주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보세요. 이낙연 대 김종인, 이런 포지션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떠날 사람 김종인, 남을 사람 이낙연, 이 둘이 경쟁하는 구도가 된다. 어차피 좀 있으면 떠나갈 김종인인데 앞으로 다음 대선 주자까지 쭉 치고 올라갈 이낙연, 이 싸움이 될 것 같다. 결국 우리가 판만 깔아주는 형국이 될 것이다. 열심히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공격을 하고 깔아뭉개는 그런 판을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깔아주는 형국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혁신 작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차기 대선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혁신, 개혁 이런 거는 결국에는 다음 차기 대선에 이기기 위함이야.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함이야. 대선 경쟁력은 후보가 좌우합니다. 감독이 아무리 좋아도 골은 선수가 넣습니다. 우리 당에는 키워야 될 분들도, 재발견해야 될 분들도, 재기시켜야 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히딩크가 그랬듯이 히딩크는 선수를 키우고 원래 있던 선수를 재발견하고 지나간 선수를 재기시켜 놨어. 그런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다. 오히려 대선 주자들을 죽이고 있다. 재발견해야 될 사람들을 덮고 있고 아예 땅에 묻어버리고 있고 재기시켜야 될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고 있고 키워야 될 사람 전혀 키우지도 않고 있다. 지금 김종인은 혼자서 원맨쇼 하려고 하지 말고 대선 후보군들이 함께 뛸 운동장과 마이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사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빨리 문을 내리는 거예요. 네, 땡큐넥스트님이 귀팅 모드다 이렇게 하시네요. 네, 오셨네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혼자서 화려한 조명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화려한 조명을 김종인 혼자서 다 독식을 하려고 하지 말고 대선 후보군들을 다 끌고 와갖고 같이 마이크를 나눠서 써야 된다.
시합에 뛸 선수들을 돋보이게 하는 비대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가장 큰 목표, 정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똘똘 뭉쳐서 정권을 가져오는 거다. 근데 지금 김종인이 매우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율TV님, 공산주의 한다고 한나라들 치고 정말 공산주의를 한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통치 기반으로 이용했을 뿐 누구도 공산주의를 하지 않음. 맞습니다. 공산주의는 사실은 독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 이 정도 외에는 한 게 없죠.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망상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전스마일님이 김종인, 주호영 당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김호기 라인댄스님, 도돌림네.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다시 장제원 의원이 정말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13시간 전에 한 얘기입니다. 오늘 한 얘기예요. 최근에 장제원 의원을 보면은 거의 매일 하루에 하나씩 글을 올리고 있는데 정말 이게 여러분들께 정말 같이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그런 글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다, 장제원. 그런데 제2의 장제원, 제3의 장제원이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매우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퍼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없어. 장제원이나 홍준표, 차명진 정도밖에 없고, 차명진도 좀 약하고, 그나마 좀 제대로 된 비판을 하는 사람은 장제원 정도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온 이후에 대여 투쟁력이 현격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약했는데, 황교안도 너무 약했는데 황교안보다 더해요. 지금 저는요, 사실 황교안이 당대표로 있을 때, 야, 앞으로 누가 해도 황교안보단 잘하겠지. 황교안보다 약한 사람이 있을까? 황교안은 1년 넘게 야당 대표를 하면서 문재인이 하려는 거, 민주당이 하려는 거 단 하나도 못 막았어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어요. 거기다가 대권 욕심은 무지막지하게 많아. 그래서 욕심은 오지게 많고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야,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이 정도로 무능한 당 지도부는 다시는 없을 거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김종인은 더해요. 더해. 오히려 더 도와줘. 오히려 문재인과 민주당을 더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여 투쟁력이 현격하게 약화되었다. 야성을 상실했다. 비대위 회의에서는 아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라는 말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최근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문재인의 문자도 안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얘기 아예 하지도 않아요. 지금 여당을 비판한 얘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 얘기, 당 회의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야당이 사라졌습니다. 윤미향 사태, 이수진 의원의 파묘, 법관 탄핵 발언, 칼기 사건 재조사, 한명숙 재수사 주장, 오거돈 사태, 금태섭 파문, 김여정 삐라 방지법, 국회 단독 개원에 상임위 싹쓸이 협박까지, 여기다가 5.18 기총수사, 이런 거짓말 그냥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깔 거, 민주당 깔 게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도 못 주워 먹고 있다. 지금 본인들이 이슈를 만들지를 못하면 이미 만들어진 이슈를 주워 먹을 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주워 먹지도 못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많은 것들, 윤미향, 이수진, 법관 탄핵, 칼기, 한명숙, 오거돈, 금태섭, 김여정, 상임위 싹쓸이,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낸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유사해요. 바로 전에 황교안 때 뭐 손혜원이니 무슨 온갖 얘기들이, 온갖 이슈들이 있었는데 단 하나도 제대로 못 살렸죠. 지금 똑같다. 지금 똑같다. 거의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예전에 그 예전 황교안 때처럼 어느 것 하나 쟁점으로 만들어 부각시키고
국민들께 알리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으로 전락을 했다. 셀 수도 없는 민주당의 헛발질과 전횡과 독선의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은 비판 한마디 없다 지금. 위원회 달랑 한두 개 덜렁 만들어 방치해서 오히려 면제부 위원회가 되고 있다. 여러분, 위원회 만드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툭 하면 위원회 만들었죠. 위원회를 만드는 건 뭔가 명확한 목적과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뜬금없이 위원회 하나 만들어갖고 뭐 하는 거, 이건요 대부분 어떻게 써먹냐면은 내가 책임지기 싫을 때 위원회를 만듭니다. 내가 결정을 내리기 싫을 때 위원회를 만듭니다. 당대표나 대통령이 정치적인 리스크를 안고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 뭔가 결정을 내리고 이끌어 가야 될 상황, 이런 상황에서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왜? 혹시나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TF팀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그냥 야, 이 결정은 여기서 알아서 하기로 해. 이렇게 하면서 쓱 본인은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책임 회피를 하는 겁니다. 지금 또 위원회 몇 개 만들고 있어요. 제대로 될 만한 일을 할 만한 위원회가 없을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없습니다. 인적 구속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어서 그냥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 무슨 청년, 이번에 낙선한 사람 위원장으로 앉혀놓고 뭔가 하겠다고 막 30대 40대 밀어놓고 야 너네 뭐 뭔가 만들어내, 우리가 결제할게, 니네 뭔가 해봐, 우리가 만들어 볼게 한번. 자, 니네가 열심히 해서 30대 40대 열심히 회의하고 해서 결과 만들어내봐.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은 결제만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위원회 백날 만들어 본들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시간 끌기 내지는 책임 회피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거의 99%다.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35조에 달하는 추경이 국회에 제출도 되지 않은 시점에 비대위원장은 협조하겠다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35조에 달하는 추경이 국회에 제출도 되지 않고 35조를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 하는 얘기도 없는데,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내용을 아직도 모르는데, 어떤 내용으로 돈을 쓰는지도 아직도 전혀 모르는데 김종인은 협조하겠다. 대뜸 먼저. 민주당 이중됩니까? 협조하겠다. 어이가 없다. 현미경 심사 필요 없습니까? 이게 야당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허투루 돈을 쓰진 않는지, 굳이 하지도 않아야 될 추경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쓸데없는데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들 측근, 친문, 친민주당 사람들 배불리는데 쓰지는 않는지 현미경으로 잘 살펴보는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대뜸 먼저 협조하겠다. 가져와, 우리가 통과시켜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당입니까? 그래서 세간에서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요당이라고 합니다. 요당.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다. 저도 굳이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전의를 상실했다. 미래통합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전의를 상실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이러고 있으니까. 당 지도부가 이러고, 이러한 당 지도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면은 그걸 내부 총질로 표면을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야, 싸우지마. 지금 문재인 정권 민주당과 뭐하러 싸워? 싸워봤자 욕만 먹는데 가만히 있지 뭐. 이러면서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이 웰빙 기회주의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당 지도부가 이렇게 하면 쓴소리를 해야 돼요. 쓴소리를 할 수 있게끔 둬야 되는데, 이렇게 당이 산으로 갈 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내부 총질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면은, 굳이 그래 내가 욕먹을 거 굳이 그건 냅둬. 당이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파들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편하게 가만히 있으면 합리적 야당 소리를 들으니까요.
아젠다 선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돈을 허투루 쓰지는 않는지 잘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장제원 의원이 이런 글을 올릴 때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어요. 보이시죠? 장제원의 이 글에 이렇게 홍준표 전 의원이 좋아요를 눌렀다. 저도 좋아요를 눌렀습니다.